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데 누구를 뽑을지 마음을 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고 고민이 많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갈자지무에서 오늘부터 부산시장 후보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할 긴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부산시장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부산시장 후보 스튜디오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부산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시에서 행정부 시장 권한 대행을 하다가 공직생활 한 30여 년 공직생활 그만두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게 된 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변성환 후보님이 오셨기 때문에 후보님의 양력을 저희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혹시라도 추가할 사항이나 좀 뺄 사항은 어떻게 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예. 자, 일단 광안초등학교 그리고 대연중학교 배정고등학교 졸업하셨고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하셨습니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 근무를 했고 또 참여정부 청와대 의전행정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까지 하시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의 부산선대위 총괄본부장까지 하셨습니다. 병역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고요. 재산신고액이 20억 9,426만 원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네요. 예. 자,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아니요, 상세히 조사하셨네요. 예, 이렇게 양력까지 쭉 소개를 네, 드렸고 감사합니다. 한데 이제 부산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원래 뭐든지 제가 한 30년 공직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공직생활의 경험이 대부분이 지방자치였어요. 지방자치와 관련된 일을 했고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부산시에서도 주요 보직은 다 맡았죠. 다 맡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부산시정 운영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공직 끝나면 언젠가는 하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고 그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더불어 지금 저는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부산시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인물이 좀 나오고 해야지 기존에 10년, 20년 거론되던 사람들만 나와서 되겠느냐. 제가 트레이드마크가 참신성 아닙니까? 예. 새로우니까요. 그게 인지도가 낮다는 불리한 점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산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후보님의 1호 공약이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입니다. 네. 부산의 수건 사업이긴 한데 사실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가 2035년 나오긴 했지만 네. 정부 차원에서 2029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공약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덕신공항은 아시다시피 제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예. 사실상 만들었던 그런 핵심적인 부산의 과제입니다. 예. 과제인데 그건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또 가덕 얘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다시 꺼낸 이유는 그게 흔들릴 우려가 있어서 제가 꺼낸 겁니다. 제 1호 공약으로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가덕신공항이 언젠가는 만들어지는 거는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돼버렸어요. 네네. 법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기간이 장기간에 들어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30년 엑스포 전에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화끈하게 예타면제 하겠다. 예타면제를 넣는 거 가지고 말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2029년까지 돼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35년 이렇게 되면은 이도 저도 아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1호 공약을 낸 취지는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반드시 29년까지는 완공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부산시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요. 내년에 올해 9월 달에 2030 엑스포 관련된 유치 계획서를 정부가 제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세계인에 대한 약속입니다. 2030년에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어떤 준비를 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교통편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2029년까지 가덕신공항을 개항하겠다는 게 안 들어가 있으면은 그건 안 하는 거죠. 그럼 2030 엑스포까지도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우리 국민들, 우리 부산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전 세계인에 대한 약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제일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유치계획서에서 반드시 넣자. 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80여석 가까이 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과 힘도 합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시민사회가 지금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면은 같이 합심해서 그걸 반드시 끌어내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얘기하시면서 지금 언급이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 계획서에 그 개항을 2029년에 하겠다 하는 걸 넣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게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다른 대책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 마련하고 그렇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유치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네. 네. 제일 첫 번째가 국민적인 열기입니다. 그렇죠. 아직 뜨겁지는 않은데 네. 그거를 키워 나가야죠. 그거는 정부와 부산시에 협업하는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그런 거는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두 번째가 정부의 의지입니다. 정부의 의지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의지가 있죠. 예, 예.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었던 과제이기 때문에 네네. 말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 두 가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남아 있는 게 치밀한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부분이 앞서 이야기했던 유치계획서이기 때문에 그게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유치계획서를 반드시 거기에 포함시키고 예, 예.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을 담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서. 그 상세한 내용이 어떤 게 좀 담겨져야 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게 교통편, 숙박편,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지금 정부가 약속한 게 55 보호장 이전이나 네. 미 8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이전해야지 유휴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권한대행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 면적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면적이 좀 넓어야지 네.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가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가 55 보급창과 미 8부도 이전 문제입니다. 네네. 그런데 현 정부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공약에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과제로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저희들도 뒷받침하고 우리 민주당 측에서도 뒷받침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 포함이 돼야 되면은 조금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은 네네. 지금 엑스포 부분은 저희들한테 유리한 환경이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러시아 모스크바가 네네. 가장 강력한 그 상대였는데 경제죠. 예, 예. 뭐 오데사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관계로 네. 사실상 거기는 유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뭐 다른 대안보다는 네네. 부산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선점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면은 뭐 되기가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연관해서 네. 아까 그 유치 계획서에 네. 2029년 개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 문제가 또 있으니까 네. 55 보급창 이전, 네. 그리고 위팔부도 뭐 이전 요런 문제까지도 거기에 담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쉽지는 보세요? 않을 겁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이게 아마 그 의지는 충분히 하다고 보고 예, 예. 아시다시피 미팔부도나 55 보급창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한미 간의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사실은 9월 달에 유치 계획서를 BIE 그러니까 국제 박람회국에 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한 6월 달까지는 그렇죠. 마무리하고 번역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는 그게 어렵다고 보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공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님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게 2036년 부산 하계올림픽 유치 이게 주요 공약이더라고요. 네네. 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036년 유치 그 하계올림픽 유치하는 게 좀 생뚱맞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아요. 2019년도에 제가 그때 기획실장 할 때인가 아니면은 그 행정부 시장 처음 할 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2032년 하계올림픽을 부산이 유치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부산시 체육회하고 만들어진 자료도 있고요. 네네. 그런 거 다 준비를 했었어요. 또 필요합니다. 198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에 그런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 예. 굉장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되는데 제가 이번에 2036년에 하계올림픽 하자는 취지는
3대 부산의 미래 발전 동력이 다 30년까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가덕신공항, 엑스포, 예. 부울경 메가시티 이게 부산을 발전시키는 4가지 미래 청사진이거든요. 예, 예. 그럼 거기서 끝이냐?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한 단계 더 나가는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36년 하계올림픽은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그 틀 하에서 네네.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서울에서 했으면 대한민국의 제2의 명실상부한 수도가 된 메가시티에서 하계올림픽을 유치를 해서 네네. 다시 세계 속의 부산을 한 번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올림픽 인프라 얘기를 하면 뭐 체육관도 있고 네. 구장 다 있고 그렇죠. 심지어 요트 경기까지 여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부울경 그렇죠. 메가시티 그러네. 개념으로 넓힌다는 개념입니다. 네. 원전과 관련된 공약도 좀 있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와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다 네네. 폐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부산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 지역입니다. 네, 네. 대한민국에 한 24기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9기가 부산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만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고리 2호기에 재개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다시 이제 발동이 되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박형준 시정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예. 저는 그거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박형준 후보가 제 토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리 2호기 제거 관련돼서 원전 문제는 과학적 안전이 있고 뭐 심리적 안전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에너지원입니다. 위험하잖아요. 네네. 시민들이 불안하고 위험한 시설물이라는 게 당연한데 무슨 심리적 안전이 있고 과학적 안전이 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불안한 거기 때문에 부산시장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 수명이 다 된 고리 2호기는 폐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지금 이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네. 경우도 그대로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지저장소로, 예. 그것도 저는 결단코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 외에 또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꼭 알리고 싶은 공약이 있을까요?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 제가 3+1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부산의 미래청사진은 가덕신공항, 엑스포, 부울경 메가시티면 큰 틀의 미래가 그려진다고 봅니다. 네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36년 하계올림픽. 그거는 큰 그림이고요. 그런데 그 큰 그림을 뭐 그려지는 거는 나중에 문제 아닙니까? 네네. 지금 당장 시민의 삶에 있어서 내한테 뭔 도움이 되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살가운 공약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초중고는 지금 사실상 무상보육,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돼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그 밑에 영유아 예. 단계에서는 참 그게 현실화되지가 어려워요. 우리 어린이집 보내도 특별 활동비나 이런 게 좀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기에 무상 교육에 가깝도록 무상 보육이나 무상 의료나 이런 게 대한 치밀한 좀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싶고요. 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장애인 이동권 같은 경우를 이번에 뭐 문제가 좀 많아지 네.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직접 장애인이 날 때 휠체어를 타봤습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네네. 그런 거는 고쳐줘야 됩니다. 복지라는 게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복지부터 챙기는 게 저는 도리라고 보거든요. 예.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좀 우세하다는 평가는 뭐 알고 계시죠? 예. 온천하가 다 아는 건데. 전화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부산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가 이제 후보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다. 네. 뭐 어떤 선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계시는지. 제가 선거 전략이라면 보통 이제 뭐 정치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자면 너무 안 뜨니까 마타도를 해서 네. 이렇게 올린다든지 그럴 생각. 상대 네거티브 해라 네. 이런 얘기.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네. 저는 뭐 얼마든지 정책적인 대결을 해도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동원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물론 네. 상대편 후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다 아시지만 그런 걸 제가 다시 끄집어낼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네.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절실함, 절박함이죠. 저희들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리한 고지는 아닙니다. 어렵기 네네.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네. 아,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끝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옛날에 경제의 심장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노인과 바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 이게 제2의 도시라는 위상 자체도 흔들리죠. 그 책임은 누가 있느냐? 저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부산을 키우겠다는 정치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 새로움의 첫 출발은 저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저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면서 그리고 부산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자부하기 때문에 이 바람이 되고자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를 잘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산시장으로 나서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였습니다.